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2세대 코나 EV,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승차가 썬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서울에서부터 속초까지 장거리 최초 시승을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특유의 이런 초반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토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가끔 가다가 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가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와이드 선루프, 실내 컬러 패키지, 빌트인 캠2, 파킹 어시스트,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더해가지고 차량 가액이 5,300만원 정도고요.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갖고 실구매가는 약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다 받고 나면은 뭔가 이제 가성비 트림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에는 3,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차 중에서 가성비를 극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작은 게 들어갔냐 큰 거에 들어갔냐 요거에 따라서 출력도 달라지고요. 또 이제 주행거리도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지만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란 말이죠. 인스퍼레이션은 최고 트림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자동차 휠이 19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인스퍼레이션 전에 이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트림은 17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내가 추가로 돈을 지불했을 경우에 19인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업 효과 때문이도 있고 또 뭐 약간 날렵한 코너링이라든지 뭐 그런 샤프한 드라이빙을 위해 가지고 보통은 인치를 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오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 중량 몇 그램 차이 때문에 막 주행거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행거리가 달라지면 가장 중요한 보조금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19인치 휠이 달고 있는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100%를 다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차량 가액이 5,500만원이 안 넘는데 왜 100%를 못 받나요? 요거는 이제 차량 중량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대입니다. 이게 17인치로 바꿨을 때에는 400km대로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주행거리 차이 때문에 보조금을 100% 받진 못하고 한 98% 정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전기차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 시, 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치로 18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로 받게 되면은 총 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9인치 휠이 들어가면은 약 98%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그러니까 20만원 정도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인치가 달려 있어서 보조금도 100% 받지 못하고 주행거리도 짧아지고 그거 정말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7인치랑 19인치 타이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다릅니다. 아무튼 17인치 같은 경우는 구름 저항, 이 회전 저항도 조금 더 좋고요.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도 조금 더 좋습니다. 반면에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회전 저항도 17인치에 비해서 조금 안 좋고요. 또 이제 젖은 노면 제동에서도 17인치보다 조금 더 열세합니다. 그러니까 19인치를 달면은 드레스업 효과만 있을 뿐 보조금도 다 못 받게 되고요. 전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9인치 시승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 17인치가 코나 EV에 더 잘 어울리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승차감의 손해도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플로어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약간 탄탄하게 승차감을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휠까지 19인치로 커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노면이 좀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좋습니다. 급 가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급가속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경쾌합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에코 모드로 밟았을 뿐인데요. 와, 에코 모드로 밟아도 정말 잘 나갑니다. 코나 EV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에 비해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포츠 모드에서만 약간 더 빠른 토크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별 간의 성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HUD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HUD를 보고 가서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기존 내연기관 코나 같은 경우는 HDA1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HDA2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침 또 이제 고속도로니까 켜볼게요. 현재 HDA2를 켜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요. HDA1 같은 경우는 전방에만 이 차 거리를 표시를 해두는데요. HDA2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 차가 어디에서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이게 클러스터로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요. 또 이제 이 HUD로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감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선 보조 아니면 핸들 보조 이런 것도 인식률이 제법 좋은 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보스 오디오를 넣었을 경우에 묶여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전용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인데요. 제가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다시 켜볼게요. 현재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제 차선 변경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 나름 스피디하게 차선 변경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를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가속했을 때 이 전기차 특유의 약간 우주선 소리 윙 이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질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끄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내가 가속했을 때에는 좀 크게 들렸는데요. 현재 지금 HDA2를 켜놓고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크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코나하고 동일하게 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가 차세대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버전에 비해서 구성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이제 시인성도 좋은 것 같고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저는 좀 이질적인 것 같아서 끄고 다닐게요. 근데 이게 제가 보스 오디오를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선택이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에는 이 블루링크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멜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무상 제공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월 5,5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행했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영상 시스템은 보지는 못하지만 정차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당연히 이게 화면이 12.3인치라서 커서 편하고요. 또 이제 화질도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풍부한 이런 사운드를 같이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날 좋을 때 한강 같은 데 있잖아요. 한강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틀어놓고 뭔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코나 일렉트릭 본편을 캠핑장에서 피크닉 하는 거를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고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일정 때문에 그러지는 못해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제가 과거에 차박으로 막 좀 이렇게 캠핑을 약간 깔짝대긴 했었는데 차박 같은 경우는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차 안에서만 공간을 써야 되다 보니까 좀 협소하기도 하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뭐 음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의 제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요즘은 이제 차박을 좀 졸업을 하고 진짜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타프 치고 막 쉘터 피고 테이블 피고 막 직접 요리해 먹고 장작 불 떼고 그런 식으로 캠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밖에가 지금 또 마침 오늘 35도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된 여름인데요. 이렇게 여름철에 캠핑을 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더위입니다. 아무리 뭐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타프를 치고 뭐 좋은 텐트를 치더라도 와, 그 열기가 하늘에서 이제
내리쬐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또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여기가 한증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수리까지 막 익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챙겨 다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밖에 35도잖아요. 35도에 찌는 듯한 더위에서는 타프 치고 뭐 텐트 안에 있고 뭐 서큘레이터 돌려도 너무 더워요. 땀이 줄줄 흐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캠핑 가면은 진짜 물 하나 먹는 것도 일이고 뭐 요리하는 것도 너무 일이에요. 일단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이라서 힘들어지고 막 땀나고 덥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더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캠핑용 에어컨이라는 게 또 이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캠핑장마다 다르긴 한데 와트수가 600와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쓰면은 뭐 전력이 차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장님이 오신다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캠핑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와트수를 좀 작게 쓰다 보니까 그 앞에만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 앞에만 시원하고 전체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있어도 똑같이 덥습니다. 그러면은 그 몇십만 원 주고 산 그 캠핑 에어컨을 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V2L이란 게 있습니다. 그 V2L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원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들고 가봤어요. 그게 1000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탠드 에어컨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못 드는 거. 그거는 한 2000와트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집에 있는 스탠드 에어컨을 가져갈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차에도 안 실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을 1000와트짜리를 가져가서 이거를 돌렸는데요. 그것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서큘레이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막 별의별 거 막 커피포트까지 다 돌리고 1시간을 그렇게 썼는데 배터리를 2% 썼어요. 2%. 그러니까 이 에어컨 뭐 전기 많이 먹는다 막 어머니들 특히 그러잖아요. 야 더우면 좀 참으면 되지, 그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켜갖고 전기를 쓰냐, 전기 아까우니까 뭐 코드 뽑아라 이러시는데 그렇게 1시간을 썼는데도 2%밖에 안 썼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주행거리,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총 몇 킬로를 주행을 했을까요? 별도 이 표시 상태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주행했는지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약 15km 정도를 주행했고요. 전비 같은 경우는 7.1km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가 약 75%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전기차를 구동할 때 드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전자제품도 이 배터리 전력을 사용했을 경우에 2%밖에 안 쓰는데 만약에 차를 1시간 동안 계속 굴린다고 생각해봐요. 뭐 이것도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시간 정도 타게 되면은 배터리를 한 5% 이상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동될 때, 전기차가 구동될 때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창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상태라든지 뭐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구동계를 81% 정도 쓰고 있고요. 전자장치는 8%, 공조는 11%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화면이잖아요. 액정에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외부 라이트 이런 것들도 포함해갖고 전자장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공조는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둔 상태고요. 또 이제 이 통풍까지 같이 틀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코나 일렉트릭을 거의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충전을 총 2번을 했습니다. 제가 뭐 많이 다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크게 완속, 급속, 초급속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완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용이라든지 3kW부터 7kW까지 정말 천천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고요. 보통의 우리가 공영주차장 등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기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기마다 다르고 뭐 위치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50kW랑 100kW, 200kW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이핏 있잖아요. 이핏 아니면 고속도로 충전소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300kW부터 350kW까지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50kW급 e핏 같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800V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아니면은 최근에 새로 나온 EV9 등등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들은 그런 e핏 충전소에 갔을 경우에 80%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충전 속도가. 근데 이제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약 2배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를 타는 게 이런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효율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을 초급속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안 되냐? 뭐 안 되진 않습니다. 되긴 돼요, 충전이. 근데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요. 또 이제 충전기마다 이 충전 요금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초급속 충전 350kW급인데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빨리 충전하려고 e핏 같은 데를 가는 건데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비싼 돈을 주고 천천히 충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그런 초급속 충전소를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급속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 차인데요. 기존의 1세대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화재 사건 그런 것들 때문에 1세대 페이스리프트도 사실 EV가 있긴 있었어요, 일렉트릭이. 근데 국내에선 출시가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다시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코나 일렉트릭이 다시 출시가 된 건데요.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뭔가 마땅한 배터리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제의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니로도 동일해요. 신형 니로 EV 같은 경우도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중에서는 니로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최초의 자동차가 되고요. 그래서 CATL 배터리가 과연 안 좋은 것이냐? 이거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도 이제 CATL 배터리 자체가 뭐 중국제라 가지고 뭔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벤츠라든지 아우디 이런 독일 브랜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포르쉐의 타이칸 있잖아요, 전기차. 포르쉐의 타이칸 같은 경우도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성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독일 브랜드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를 좀 이런 선입견을 지우긴 쉽진 않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실내 컬러가 약간 이렇게 라인 포인트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컬러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라인 포인트라든지 특이한 재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실내 컬러 패키지와 상응되는 패키지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에코 패키지입니다. 그 에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포인트로 줬지만 에코 패키지는 뭐 바이오 원사를 이용해서 아니면 친환경 가죽 이런 공법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재질들로 실내를 감쌌기 때문에 좀 지금 보시는 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또 이제 외장 컬러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레몬 라임 컬러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튑니다. 많이 튀어요. 실제로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지나가시는 분께서 이제 약간 좀 물으셨어요. 이거 코나 EV 아니야? 코나 전기차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맞네, 이거 새로 나온 거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야, 근데 이거 색깔 왜 이러냐? 이러고 지나가시는 게 들렸거든요. 다양한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레몬 라임 컬러를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이런 컬러는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튑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실내 컬러 패키지와 같이 선택을 하면은 깔맞춤이 되기 때문에 감성은 장난 아니에요. 네. 거의 뭐 느낌은 약간 슈퍼카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코나 EV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외장 컬러가 있는데요. 메타 블루 펄이라는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약간 파란색과 보라색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펄이거든요. 살짝의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인데요. 그게 일반 도료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 블루 펄 같은 경우는 유료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뭐 화이트나 뭐 블랙 이런 거를 선택했을 때보다 약간은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컬러도 사실 예쁘긴 한데 조금 튀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살짝 튀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쉽게 선택을 하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시가 전기 택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코나 1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간간히 택시 모델로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는 워낙 택시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니로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실내 공간 면에서는 코나보단 니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니로가 워낙 이제 하극상을 자아내는 그런 큰 크기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는 지금 풀체인지가 되어가지고 공간이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뒷공간 이제 2열만 본다면은 니로가 조금은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신차인 만큼 이런 편의사항이라든지 옵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부하고 더 좋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코나 일렉트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뒷자리 타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니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대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추후에 택시 모델로 종종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코나 일렉트릭 데일리 시승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더위가 이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물 많이 드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